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네, 조금 전 국민연금 개혁 찬반 여론을 좀 들었는데요. 의견을 좀 볼게요. 청취자 의견입니다. 8672님, 이게 저출산이 지속되면 거들돈은 줄어들고 줄돈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냐. 들끓지 말고 차분히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영진 님도 그런데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 생길 거는 뻔한 일이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반면 지금 이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2444님은요. 국민연금 폐지하면 좋겠다. 아니면 희망자만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김미희님, 이게 눈먼 돈이라고 이게 마구 운영하고 손실 입힌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게 고갈된다고 협박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문승현님은요, 내 삶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국민연금 폐지하라. 아주 센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청취자분들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기자 수첩 변상욱 대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리를 바꾸니까 어색하시죠? 힘드네요. 네. 굉장히 힘든 일인 걸 이제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오늘은 섭씨 40도에서 50도를 오고 가는 이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동자. 예. 지난주에 쌍용자동차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습니다. 네. 예. 5년 만에 다시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19개 단체가 쌍용차 범국민 대책위원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죠. 예, 굉장히 단체 수가 많은데요.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쌍용차 문제가 벌써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의 큰 아픔 중 하나인데 이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그 목표로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억울한 해직이었고 그다음에 경찰의 강제 진압에 의한 피해가 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연히 해고 노동자의 명예회복과 원상복귀는 기본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부당한 해고가 없는 노동제도의 개선도 역시 당연히 포함될 문제고 네. 이번에는 특히 쌍용차의 사측과 경기경찰청의 공모, 외부 폭력을 동원한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새로이 추가된 핵심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뭔가 의문과 의혹들은 다 정황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계속해서 몇 가지 문건이 폭로가 된 거죠. 회사 측이 파업 전부터 미리 경찰, 검찰, 노동부와 공모를 하면서 노조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노조를 분열시킨다거나 일부러 파업을 또 유도하고 과격한 행동을 유도한 다음에 이걸 빌미로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정황이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보도된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해드리면 네. 2009년 정리해고 압박, 노조와 파업 동력의 와해, 경찰 투입과 강경 진압, 정부의 자금 지원, 기업 노조 설립, 금속 노조 탈퇴 순으로 계획된 파업 진압과 노조 와해 방안 등이 그동안의 폭로 문건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문건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 2009년 3월 26일인데 이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쌍용차에게 뭔가를 갖다 강하게 주문한 다음에 닷새 만에 작성된 문건이고 사측이 연계한 검찰, 경찰, 노동부 등이 다 언급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쌍용차의 비극인데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이제 벌써 그때 정리해고로 쫓겨난 노조원들 가운데 이제 세상을 떠난 희생자가 30명이라고 30명이죠. 예. 네. 지금 대한문 앞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 씨 분향소가 세워져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 파업과 해고 과정에서 숨진 30번째 희생자입니다. 동료 참 30명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쌍용 노동자들의 심정도 헤아리기 참 어렵고 또 문제는 그럼 그 다음은 또 누가 세상을 떠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 참 대단한 거죠. 이 아픔은. 아직도 쌍용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월호가 우리 모두의 생명 경시나 안전 불감증의 문제였듯이 쌍용 자동차는 구사대 경찰 정부 사측 사법부에 의해서 가해진 우리 사회의 조직적인 폭력, 국가폭력, 갑질의 이름입니다. 조직적이었다. 네. 국가 전체가 나선 그런 셈입니다. 문제는 너무 오랜 세월 이제 갑질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아픔에 우리가 둔감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직업병, 백혈병 등과 싸운 반올림 투쟁도 있고 네. KTX 승무원 투쟁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싸우다 보면 젊은 날이 다 가버리고 몸은 망가지고 가족은 흩어지고 그렇게 한 10년 15년 지나가지고 그래 미안했어 원상복구합시다. 원상복구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법원에서 법정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있던 사람들 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은 높은 자리 다 거치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어요. 또 네. 그 사람들은 원상복구 하고 말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침 8.15도 가까우고 해서 노동자들의 이런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 강압 시절부터 이게 노동자들의 이런 삶은 시작입니다. 20년대까지 올라가나요? 그럼 무슨 몇 년 전인가요?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3.1 만세운동 이후에 이제 식민 통치가 더욱 정교해지죠. 그러면서 일본에 있던 산업자본들은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더 안정된 수익과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 한반도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공장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한반도에. 그래서 한반도는 농민 시대에서 노동자 시대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세계 대공황이 이때 또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일본 자본이나 일본 경영진은 대공황으로 인한 수익 감소와 경영난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조선 노동자한테 일단 먼저 떠넘기는 방식으로 그랬군요. 손실을 메꾸는 거죠. 급여 삭감인데 뭐 보통 30% 삭감, 40% 하루아침에. 예. 뭐 이유고 뭐고 없는 거죠.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내몰고 또 한반도의 곡식을 걷어가지고 일본으로 빼돌리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민족의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는데 이게 생존권의 문제로와 직결되겠네요. 그렇죠. 노동자들은 결국 단절해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다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아사 동맹 투쟁이라든가 이런 걸 벌이는 거죠. 그래서 1921년 부산 영도 부두 노동자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1935년까지 한반도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쫙 전개가 되죠. 사실 지난번에 그 평양냉면 노동자 파업 투쟁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했는데 밥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더군다나 식당 노동자면 식당에서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을 것 같지만 근데 갑자기 임금을 갖다 25% 삭감한다고 하니까 냉면 노동자들이 파업했던 얘기를 했었는데 경성 고무 노동자, 가죽 노동자, 인천의 유명한 성냥공장 노동자, 함남 영흥이죠. 광산 노동자 그리고 이제 1928년에 잘 알려진 파업입니다만 원산 총파업. 그다음에 1931년에는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연대 파업 이런 것들이 쫙 이어지는데 을밀대라고 이제 평양에 이제 그 대동강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최초의 고공농성 투쟁을 벌인 여성 노동자가 있습니다. 강주룡 사건이라고. 사측이 노동자 모두를 해고시키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2,300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경찰에 체포당하고 또 고문당하고 나와서는 또 파업 투쟁에 동참했다가 또 빨갱이라고 몰려서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결국 병원도 아닌 빈민굴에서 숨을 거둔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계속 일제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으로 벌어지죠. 이게 뭐 고공농성, 뭐 아니면 골리앗 크레인 농성 그런 것도 이제 그 투쟁의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목동 에너지공사 이제 서울 목동 에너지공사 75m 높이 굴뚝에서 파인텍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있다는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삶이 이게 참 힘든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파인텍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겨울에 시작해서 벌써 270일째입니다. 거의 올 여름 낮에 굴뚝이가 섭씨 한 50도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50도요? 50도. 거기에서 그냥 밑에서 올려주는 물과 그냥 주먹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요. 100년 전에도 조선 노동자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고 파업 투쟁을 벌이면 조선 총독부, 일본 경찰의 끈앞을 노릇을 하는 폭력단체, 일본 제향군인회, 그다음에 사측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들을 무너뜨릴 방책들을 이제 강구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해요. 조직적이었다 그때도. 전 국가 힘이 다 동원되는 거죠. 블랙리스트 작성, 노조 간부들 징계, 체포, 구속, 경찰과 군병력 동원한 폭력 진압, 좌경 용공 조작, 친일 언론들의 억울한 참
보도들 이렇게 선전 보도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쌍용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작으로 쌍용 자동차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다시 꾸려진다는 건 그리고 거기서 밝혀야 될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구사대, 경찰, 정부와 사측, 사법부에서 가해진 국가폭력, 국가적인 갑질이라는 게 정말 안타깝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해방 이후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다는 건 정말 우리 국가적인 부끄러움 아니냐 이 얘기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세월호라는 참사와 절망을 그 무엇보다도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용차의 비극 역시 다시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수익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해고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약속으로 바꿔놓아야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제하 노동자 투쟁의 역사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로우면서도 가슴이 먹먹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